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가 조국이. 그러니까 어제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황수영 기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검 조사실에서 누군가한테 좀 약간 책임을 떠미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진 않는데요. 어쨌든 13시간 동안 동부지검 조사를 받으면서 일단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건데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 청와대의 감찰 종료는 굉장히 적합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안에 위법행위는 없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은 잡히지 않았고요. 차량에 탑승한 채, 저게 이제 조 전 장관이 탑승해 있는 차입니다. 동부지검 조사 한 13시간가량, 13시간 가까이 조서 열람시간 다 포함이죠. 조사받고 동부지검을 나오는 조 전 장관의 차량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조국 씨가 검찰에서 이번에 입을 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법꾸라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법꾸라지. 이 가족과 관련된 얘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가족들은 조국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산시장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가 이런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하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기 싫으니까 이때는 또 입을 열어요. 하하. 그런데 정무적 책임을 강조해요. 이것은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죠. 그러니까 백원우, 박형철, 조국 이런 3인회에서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이라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 3인회였을까? 그 윗선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권리로서의 묵비권, 저항으로서의 묵비권과 그냥 할 말이 없는 상황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재판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겠지만 얼마나 소명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재판에 안 나가버리잖아요. 그건 저항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지만은 이건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그 혐의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족끼리 할 말이 대해서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그들과의 결탁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언론의 변호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조국 장관이 실제로 검찰에서 이야기했을 것들이 내용이 좀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평론가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줄 수 있어요? 아까 황수영 기자가 설명했던 거.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동부지검에서 2차 조사 받으면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백원우와 함께 의논해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원우 내 밑에 있던 민정비서관 백원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얘기인 즉슨 조국 전 장관은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나 혼자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백원우 너 책임 있잖아.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 얘기는요.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말과 맞물리면은 사실상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벗어나가야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내가 다 모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말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분이 교수잖아요. 교수죠. 서울대 법대. 근데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일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거는요, 국민의 다수의 기본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위들은요, 정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무원에 대해서 뭐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책임질 거면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 정무적이라는 말이 그런 거는 책임이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라는 또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책임을 질 거면 깔끔하게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아닌 것이지 정무적 책임은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구속 위기에 놓인 조국.
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황수영 기자, 실제로 법조계에선 그런 관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네, 물론 이제 구속 여부는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일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피의 사실도 참 다양하고 뭐 슬기로운 뇌물 생활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그 비위 정도가 좀 엄중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유 전 부지장을 이제 구속을 시켰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 구속된 그 감찰 대상자를 정상적인 감찰 중단 행위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위법하지 않았다, 난 직권남용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과연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 구속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또 전례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뭐 정무적 책임을 우는 한들 조국 전 장관 당시에 감찰 무마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어찌됐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비위를 저진 사람은 지금 이미 구속이 됐고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위가 많은 사람의 감찰을 청와대에서 하다 중단을 했는데 중단 결정 내린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것도 약간 이제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발부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인데요. 이준석 의원 말씀 이어가실까요? 저는 그래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저분이 진짜 옆에서 누가 협박을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외력이 작용했는지는 앞으로 저분이 진술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법을 전공한 교수고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하지는 절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어떤 외력에 의해서 한 것이라 그러면은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을 좀 적게 할 생각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집중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이 수사에 불만이 많으십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검찰 압박이고 수사 개입이고 간섭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공격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번은 수장을 만나서 상황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게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검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검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매일 때리고 있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에게 나 불만 매우 많아요. 윤석열 내가 직접 만나서 따질 거예요. 울산 사건이요 뭔가 이상해요. 특검합시다. 여당이 특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종걸 민주당 의원 윤석열이요 거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과 검찰, 한국당에 뭔가 이 삼각 편대가 가동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한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당 의원들이 매일 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아마 한국당이 과거 정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람들. 근데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종걸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여당답지 않게 정말 카더라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타기라고 있다. 그리고 특검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당에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언론과 검찰 한국당의 삼각편대가 가동됐다? 그러면 삼각편대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조국이라든가 감찰 무마라든가 울산시장 하명 사건이라든가 이거를 수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당 자격이 없다. 이래서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